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 석사 시절에 종합시험으로요, 영어 번역 시험을 봤거든요. 그런데 섹시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앞에 적당히 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즘이라는 게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성을 좋아하는 주의, 호성주의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뜻이었죠. 네, 알고 보니까 이즘이 붙으면 이 차별을 의미해서요. 그러니까 섹시즘 하면 성차별주의였던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즘이요, 나이를 의미하는 에이지에 붙어서 에이지즘이 되니까 연령차별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연령차별은요, 연령대를 묶어서 대상화하는 것이다 보니까 청소년 차별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청년층 차별도 될 수 있는데 점점 그 의미가 좁혀져서요, 노인 차별이 되고 있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바로 그런 부분과 관계된 책으로 SK에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감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TNC 재단이 있거든요. 그 TNC 재단에서 주최한 컨퍼런스 노 시니어 존에서 강의되고 발표된 내용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도요, 그대로 바로 노 시니어 존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우리의 미래를 미워하게 된 우리입니다. 차별이라고 하면요, 보통은 나와 다른 특징을 가진 남을 싫어하고 불이익을 주고 제도적으로 소외시키는 행위들을 말하잖아요. 인종차별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요. 사실 이 차별의 전제에는요, 나는 결코 남이 될 수 없다라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다른 인종이 되어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을 하는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 차별 중에서도 특이한 게 바로 이 노인 차별입니다. 노인은 결국 모든 사람의 미래거든요. 자기 자신도 노인이 될 것인데요, 자신의 미래를 차별하는 셈이니까 미래의 나를 미워한다라는 모순을 가진 게 바로 노인 차별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영화 플랜 75 감독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당사자 의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인 차별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당사자 의식이 없습니다. 노인은 언제나 노인일 뿐 자기 자신은 노인은 아닌 것이고요. 나중에 내가 노인이 되더라도 지금의 노인 같은 이미지가 아닌 무언가 다른 노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누구라도 노인이 됩니다. 이 책은요, 지금의 노인차별 문제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람의 관점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노인들은 공경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식의 유교적, 도덕적 당위를 끌어들이는 그런 논의는 배제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적, 산업적, 의학적, 인류학적, 그리고 문화적 시선까지 고루 배치해서요, 다양한 관점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분들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는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의학적, 과학적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생리학적으로 뇌의 연결망이 약화되는데 그것은 뇌의 인지처리 속도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그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인지를 할 때는요, 경험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을 하는 것이 뇌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익숙한 결정만 하게 되면 뇌의 가소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뇌가 고정된다는 말이죠. 생리적으로 점점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흔히 말하는 완고한 노인이라는 이미지가 탄생을 하는 거죠. 흔히들 노인 세대와 갈등을 겪는 사람들은 생각만 좀 바꾸면 될 것을 자기에게만 고집한다라고 노인분들을 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건 매우 생물학적인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잘 안 들려서 이야기를 잘 못 듣는 사람한테 아니 왜 안 들리는 척하고 그래요?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런 부분만 우리가 인지를 해도요, 오해와 미움은 조금 덜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전혀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만큼
이런 사회 시스템을 스마트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미션을 앞두고 있는 셈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시스템을 설계해도 모자랄 판에요. 연령으로 나뉘어서 정치에서 대리전을 하면서 혐오와 차별의 감정을 양산하는 것은 서로 다 죽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의 다양한 논의들은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을 내놓습니다. 과거에는 청년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정도의 시스템이 앞으로는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스템이 된다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AI로 인해 생산성 향상을 일궈내고요. 그러니까 청년 1명, AI 2명분으로 노인 1명을 부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정년이 연장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모작과 이모작이란 용어로 직업을 가지는 시기를 2개로 나눈다라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요. 퍼스트 잡과 세컨드 잡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은퇴 연령 평균이 49.3세인데 실제 일을 그만두는 연령은 72.3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직업에서 50세 정도에 물러나오고요. 그리고 어차피 22년 정도 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세컨드 잡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초고령화 사회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양한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은 책이지만요. 무엇보다 모든 해법과 논의의 전제는 나이 듦에 대한 이해입니다. 노인들도요, 그들의 나이를 처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체가 변화되고 뇌가 변화되는 그 과정에 적응하느라고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고요, 또 배려해야 앞으로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스마트한 해법들이 가능하지, 지금처럼 해법은 없고요, 남탓과 증오만 있다면 그야말로 예정된 미래는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요, 누구나 가는 곳이 되고요. 모두들 노인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예측이 아니라 팩트잖아요. 노인에 대한 이해, 지금의 시스템, 앞으로의 해법 등 다양한 관점과 생각들을 만나보면서요, 초고령 사회의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그리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만들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나이 듦에 대해 가진 편견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기도 했고요. 한 가지 덧붙일 것은요, 세대 갈등이라는 것이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싫어하고 증오해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니어 층에서도 젊은 층에 대한 오해와 미움이 있거든요. 왜 나 젊을 때 같지가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많고요. 하지만 지금 청년들은요, 예전과는 다른 환경과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서울에 집 한 칸 가질 수 있냐 하면 그게 좀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시니어층에서는 이런 청년들의 박탈감과 달라진 환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의 열쇠는요, 서로에 대한 이해의 노력에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에서는 노 시니어 존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좋아요와 구독 존입니다.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